네, 안녕하십니까. 양조 해양사지 출토 소조상에 관해서 발표할 이문입니다. 해양사지 출토 소조 불상들은 여말순추에 가장 용성했던 해양사의 사찰 운영과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 소조 불상의 변화와 양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해양사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소조상의 현황과 도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봉안된 배경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안 형태와 편년을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토된 소조상의 유형과 제작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엄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주로 서기류지, 나한전지 등에서 출토가 됐는데 특히 서기류지 내부 불단 시설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 상들은 대부분 완형이 없고 40cm 정도의 나한상이 주를 이룹니다. 나발편은 보강전지와 서기류지에서 출토되었는데요. 보강전지의 나발편이 7.2에서 9.6cm의 크기로 대형 불상의 나발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원뿔형 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류지에서도 나발이 발견이 됐는데 한 2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두 상인데 왼쪽 귀와 머리의 일부분으로 민머리 형태입니다. 오른쪽 귀와 뒤통수 일부분입니다. 상의 내부에 지푸라기와 새끼줄을 감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소조상 편들 중에 가장 완형으로 남아있는 인물상인데요. 서유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점은 익성관 형태의 복두를 쓰고 있고요. 다른 한 점은 두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들의 제작 기법이 동일해서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틀에 지푸라기를 넣어 점성을 보강한 테토를 반죽하여 입힌 다음에 그 위에 고운 점토를 덧입혀서 묘사를 하고 불에 구운 테라코타 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가 비어있으며 나무나 새끼줄을 속심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눈, 코, 입, 귀편이 다양하게 출토가 됐는데 왼쪽 눈, 코, 입 부분입니다. 눈동자를 다른 재료로 감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눈 부분으로 눈 흰자의 부분에 녹갈류를 입혔고 눈동자는 음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물상의 코와 입 부분으로 윗입술 아래 치아가 표현되어 있고요. 녹갈색 채색 위에 색채를 덧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물상의 입 부분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치아 부분에 녹황색을 채색했습니다. 측면의 얼굴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귀편도 다양하게 발견이 됐는데 귀 모양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별도로 만들어서 부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의 형태는 손을 맞잡은 그 형태이고요. 내부에 철심을 끼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손목의 가사 끝단에 삼겹으로 겹쳐져 측면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일부분에는 이렇게 유약을 바른 흔적이 보입니다. 지물을 들고 있는데 오른 연꽃가지로 보입니다. 손목 내부에 손을 고정시키기 위한 심을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톱을 가늘고 길게 표현했습니다. 손 모양인데 어디에 부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도 몇 개가 발견이 됐는데 가죽신을 신은 형태고 방형의 대자 위에 이렇게 발을 올린 이런 형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의복편들입니다. 옷의 끝단을 흑색으로 채색하고 샘필로 이렇게 문양을 심은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당초문을 이렇게 심문을 했고요. 그리고 손목 일부에 이 손목에 걸쳐진 부분이고 옷이 이렇게 늘어진 부분입니다. 상의 어깨 부분으로 추정되는 그 의복편이고요. 이렇게 U자형의 그 V자 홈을 파서 U자형의 옷주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 편은 복부 상의 신체 부분인데 다른 상들과 다르게
이렇게 평평해서 어디 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한상의 복부편으로 흑색의 안료로 평행사변형의 격자문을 심문한 것으로 봐서 나한상 가사편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의 그 제작 기법을 정리해 보면 먼저 사용된 점토는 볏짚이 섞인 거친 점토와 사질이 많이 섞인 점토, 정성된 미세 점토 등 여러 종류가 확인됩니다. 인물상은 목심 등의 거친 점토로 상의 윤곽을 형성하고 그 위에 고운 점토를 발라 성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상과 몸통은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고 손이나 발, 지물 등도 모두 따로 제작하여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는 승려들이 입었던 군소위를 뜻하는 형태의 그 모양이 많았고요. 또는 끝단에 다양한 문양들을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을 성형한 후에 채색과 일부에는 유약을 발라 구운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은 도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과 관련된 것은 보강전지와 석기류지에서 발견된 나발편입니다. 아까 기록에서 계속 보셨듯이 이 불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보강전과 석기류지 등에서 그와 관련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발견된 상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나한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그 바로의 명문에 해암 16성전이라는 명칭과 해암 500성전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나한전과 500성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견된 상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나한상임을 알 수 있는 두 상 부분입니다. 나한상은 실존했던 고승들의 개성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표현됩니다. 이러한 나한상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해인사 건칠 희랑조사상입니다. 해암사 소조상의 이목구비 표현에서도 실제 승려들의 자유롭고 인간적인 형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현실적인 코와 치아까지 보이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커다란 입술을 한 측면의 얼굴 등에서 나한상에서 표현된 얼굴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꽃가지로 추정되는 징후를 들고 있는 편도 있는데 나한상이 다양한 징후를 들고 등장하는 것과 같이 통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복편도 나한상의 분소위로 보이는 그 가사 문양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인물상은 이제 나한상이 아닌데 나한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말 서광사에서 무압대사가 500나한을 대상으로 행했던 의식문을 모본으로 해서 조선 후기 영파 성규가 편찬한 500성중 청문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500나한의 종명과 함께 제석천, 범천, 사천왕, 금강 그리고 감제사자와 직구사자를 함께 청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나한전의 상들도 같이 은혜사 거조함 예도 마찬가지고 조선전기에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예천 용문사에도 이런 나한상과 함께 건속으로 사자상을 함께 안치하고 있습니다. 서산 개심사 사자도에 등장하는 사자의 모습은 이국적인 얼굴과 목걸이를 쓴 모습에서 해암사 소조 인물상들과 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두 인물상은 사천왕 등의 신장상이라기보다 건속으로 함께 조성한 사자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 상들이 조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암사지 소조상은 이 석기류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요. 석기류지는 이 해암사에서 오래된 건물지임에 해당됩니다. 이 건물은 2차 중창 때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에서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건물지에 이렇게 월대가 붙은 형태로 변화합니다. 특히 폭이 2.6m의 커다란 불단이 3면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서기류지는 송대 선종사원에서 주지를 도와 서기의 직책을 맡은 승려가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있던 서기류지는 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을 정도로 2차와 3차 중창기에 크게 확대됐는데요. 그 회암사지 발굴 보고서를 보면 조선주로 들어오면 이 건물이 크게 변화하면서 500나안전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 여기에서 이제 출토된 해암 500성전이라는 명칭이 있는 바로의 출토입니다. 수조기 등에 500성전이라는 건물 명칭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제 어느 건물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서기류지 내부에 많은 존상을 봉헌하는 불단이 설치되었다는 것과 불전에만 월대가 시설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서기류지가 중창시에 500나안을 봉헌하는 불전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린 여기에서 출토된 수조 나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수조기에 나한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500나안전을 왜 또 건립했을까요? 나한신앙의 그 500성중 청문을 보면 500나안뿐만 아니라 10대 제자와 16나안을 함께 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실제로 은문사에는 500전에는 500나안상을, 응진전에는 16나안상을 모시고 있는 사례입니다. 경주 기림사 응진전이나 광주 증심사 500전 등에는 10대 제자와 16성중과 500성중을 모두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500나안과 10대 제자, 16나안이 함께 봉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화선처의 500나안 신앙과 사마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말 5대 성종의 흥기와 더불어 조사 숭배가 성행하면서 나안상을 조성하여 조사처럼 모셔지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염화선추에는 500나안 신앙은 회암사 창건과 중건의 주인공이었던 지공화상, 나홍해금과 무학자초, 즉 조선전기 사마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들이 주석했던 사찰의 대부분에서 500나안 상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해주의 신광사는 고려시대부터 500나안 상을 봉헌했던 사찰이고 당시 고려 때부터 나안신앙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나홍과 무학이 함께 머문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함경남도 서광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 무학대사와 함께 500나안 상을 조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염화선초에는 나홍의 문도들은 무학을 중심으로 법통에 대한 자부심과 선양의식으로 지공과 나홍의 추모 사업을 벌였는데 이러한 사찰 가운데 대표적인 사찰이 개경의 화정사입니다. 화정사는 지공의 진영상과 승탑이 함께 봉안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공의 승탑은 무학이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이 승탑 안에 사리기에서는 그 사리탑이 5개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 명문에 보면 그 여러 부처님 사리와 함께 지공조사, 나홍조사 사리 5매를 같이 봉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홍의 문도들이 그들의 조사를 열애와 같은 반열로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사도 조선왕조 실록 기록에 의하면 1400년에 정종이 500나안상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학의 태조의 명에 1393년에 주석했던 연복사에도 고려 때부터 500나안상을 봉헌한 사찰로 나안신앙으로 유명했던 사찰입니다. 이처럼 염화선처의 대표적인 500나안 도량이 지공과 나홍의 후예들, 특히 무학을 중심으로 그들의 법통을 강조하기 위해 나안신앙을 중요시 여겼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학은 조선 건국 직후 왕사로 책봉된 이후 태조 제2시 대부분을 회암사에서 보냈고 태조의 양의 후예도 이성계 청으로 회암사에 머물면서 태조의 회암사 중창을 도왔습니다. 무학은 서광사의 태조와 함께 500나안상을 조성한 경험이 있었고 회암사 500나안 조성이 무학의 500나안 신앙이 배경이 되어 추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형태로 봉헌되었는지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서기류지는 3면을 둘른 불단이 있었다는 점과 폭이 2.6m로 비교적 컸었다는 것에 비추어
불단에 많은 존상들이 배치된 정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을 봉헌하는 정각은 천불상이나 오백난상을 봉헌하는 정각이 일반적입니다. 오백난상을 봉헌한 모습은 서광사 응진전의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는 경주 기림사 응진전이나 완주 송광사 나안전 등에까지 조선 후기까지 보편적인 모습으로 봉헌된 형태입니다. 중국에서는 나안상을 다른 불전에 함께 봉헌한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중국 오대산의 불광사 동대전에는 전면에 불단 위에 소주의 다양한 존상이 안치되어 있고, 불전 내 양측벽에 1429년 소주로 만든 오백난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산서석 쌍림사 석화전에는 내부 불단에 소주상을 안치하고 그 불벽에는 석가열의 일생을 그 소조로 만들어서 조상으로 벽면을 가득히 장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법주사 팔상전을 연상케 하는데요. 법주사는 팔상전 심주의 사면에 석가열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봉헌하고 그 앞에 오백난상을 함께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나안상과 천불상이 함께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편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원효사지와 보령 성주사지 출토 소주상들입니다. 삼천불상으로 만들어진 상들이어서 틀로 찍어낸 기법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해암사 출토상들은 역시 이제 고려시대 나안상들과 좀 유사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동국대 소조 나안상은 얼굴 표정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마에 튀어나온 눈썹과 주름, 그리고 이런 얼굴의 표현이 실제 고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청자로 만든 나안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안상의 특징이 계승되어 나타난 것이 해암사지 소조상입니다. 해암사지 소조상 가운데 가장 잘 남아있는 얼굴의 정교한 표현 기법, 그리고 눈동자를 이렇게 돌출시켜서 이 부분만의 미학을 바른 이런 형태 등이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다른 소재로 감입한 그런 그 특징은 고려 후기의 소조 나안상인 해남 출토 소조 나안상과 개심사지 소조 나안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그 고려 후기 불상인 개심사 아미타 불상이나 이후에 다른 고려 후기 불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입니다. 개심사지 출토된 나안상들은 표현과 제작 기법에서 해암사지 출토상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보다 해암사지 상들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인에서도 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의 표현에서도 문양을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전남 함양 용천사 소조 나안상입니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신체도 당당한 편입니다. 뚜렷한 얼굴과 팽팽한 옷주름 등에서 해암사지 소조상과 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 제작된 불상들과 비교하자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월 창녕사 나안상인데, 이 상들이 이제 그 석조로 조각되기 때문에 양식을 같이 비교하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상들은 신체와 의복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도 얼굴 형태와 이런 이목구비가 또렷한 상들입니다. 나주 불회사 나안상은 얼굴의 다양한 표정과 자세, 수인, 지물 등과 발의 표현에서 해암사지 소조상들과 유사한 형식이 많습니다. 조선 전기 소조불로 넘어가면 1476년에 조성된 그 소조불로 최근 그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이상이 이제 소조 그림이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대형 소조불상에 좀 이른 그 예로 들 수 있는 기림사 대적광장 삼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소조불상을 제작하는 전통은 계속되는데, 특히 임난 후에는 소조상들이 크게 유행해서 명부전의 존상이나 나안상들을 소조상으로 만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은 목조로 기본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점토를 덧붙여 성형하고 건조한 다음에 여기에 오칠이나 이런 걸 입히고 금을 입히는 방법으로 제작해서
해암사지 소조상과는 이제 제작 기법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밝혀진 남양주 흥국사 16난상입니다. 상체가 긴 늘씬한 신체를 비례를 보이고 과장된 신체와 획일화된 얼굴 표현에서 해암사 상들과 양식적인 차이가 많아 후대에 제작된 상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양식의 상들이 조선 후기까지 쭉 이어져서 난상의 어떤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난상의 양식을 비교해서 살펴본 바로는 해암사 소조상은 조선시대 상보다 고려 후기 소조상들과 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들의 제작 연도는 적어도 조선 초기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상은 자유스러운 표현으로 인해 양식의 특징으로만 편견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출토된 그 서기류지 불단이 생긴 중창 시기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이를 더 좀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암사지 소조 나한상들은 왕실 발언으로 상당한 공력을 들여 만든 500나한상으로 특히 무압과 관련이 깊은 상으로 추정되며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려말 선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맺은 말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암사지 소조상은 려말선초 해암사 중창식에 조성된 것으로 이 시기 소조상의 양식 및 제작 기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테라코타 기법으로 만든 소조상은 해암사 소조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암사 소조상의 도상은 나한상이 가장 많았으며 인물상도 나한신앙의 건속으로 봉안된 사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토된 서기류지는 500나한을 봉안하는 불전으로 중창식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500나한상이 조성된 배경에는 지공, 나옹, 무압으로 이어지는 사마상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압을 중심으로 그들의 법통을 강조하기 위해 나한신앙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암사 소조상이 봉안된 형태는 서광사 응진전의 모습처럼 삼면에 불단을 두고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출토된 소조상 가운데 그 납작한 부조편이 있어서 벽면에도 중국 쌍림사처럼 그런 다양한 조상들로 장엄했을 가능성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양식을 비교해서 살펴본 바로는 고려 후기 소조상들과 친연성이 많아서 이 상들의 제작 연도는 적어도 조선 초기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